뭐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AB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 저도 어쩌라는 거지? 생각하실 때 했는데 응. 이게 그거에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울기 하나 찾은 거네. 그치? 네. 1짜리 하나 찾은 거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너네들이 풀 때는 당연히 접선 스토리로 가야 됩니다. 접선 스토리 뭔지 알지? 뭘 놓는다. 그렇게 지겹도록 세뇌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래요. 접선 스토리로 가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우고 그 미분에서 기울기는 뭐겠어? 2t 빼기 3 그리고 식 세운다. 접선 세운다. 2t 빼기 3에 열고 x 빼기 t 더하기 t제곱 빼기 3t 플러스 3 이렇게 세운다. 그리고 뭘 집어넣는다? 2,0 집어넣어서 t값 찾는다. 이렇게 이제 풀이 과정을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t값 찾으면 t값 2개 나올 거예요. 접선이 2개가 날라갔으니까. t값이 하나는 1이고 방금 구했던 게 1이야. 그죠? 기울기 1짜리였으니까. 하나는 1인 거 아닌데? 하나는 2인 거 같고 이거 그냥 집어넣어서 풀면 돼요. 계산하는 건 제가 안 할게. 2,0 갖다 집어넣고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t가 1 또는 3 나오는데 3하고 1 나오거든요. 아깝게 틀렸는데 m값이 1이 나온다는 게 뭐냐? 절대 그 가운데 있는 게 2니까 M은 1이 맞지 않나요? 알파 플러스 몇 번이에요? 플러스 4 지금 몇 번 하는 거니? 저거요? 역시 62번 아니야? 네. 예, 62번이에요. 저거는 그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이 그 y는 x-2라고 구했잖아요. 이게 이제 요 직선이 뜻하는 게 빨간 놈입니다. 빨간 놈이기 때문에 이 빨간 놈이랑 얘랑 갖다가 풀어서 이제 요 x 값을 찾으시면 끝입니다. 알파랑 베타 찾으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t 값을 찾은 다음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으면 t에다가 1 넣으면 답이 마이너스 열고 x 마이너스 1 정리는 따로 하세요. 플러스 1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고 3 갖다가 집어넣으면 y는 3 열고 x 마이너스 3에 3 넣으면 얼마냐? 3 나오지. 이렇게 2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접선이다. 자, 그 다음에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갖다가 찾아봐. 곡선과 여기 물어본 거죠. 여기 물어본 거지. 여기 요 부분. 저 부분 구하실 때는 당연히 두 파트로 나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래로 볼록인데 이게 접선이 일로 하나 날라갔고 접선이 일로 하나 이렇게 나간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넓이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당연히 어디서 끊어줘야 되냐면 여기서 접근 구간을 끊어줘야 돼요. 여기서. 왜? 피접분 함수가 다르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는 이유는 피접분 함수가 다르니까 2에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t값 같은 경우는 접점의 x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3이었습니다. 3.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적분 영역을 1부터 2까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적분 영역을 2부터 3까지. 근데 이제 이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 가르쳐드린 걸 하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아까 x-2였거든요. y는 네, x-2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았잖아요. 걔랑 여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근데 이 빨간 놈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빨간 놈은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었죠? 그래서 3 빼기 1의 세제곱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4가 나오니까 그것의 절반이 3분의 2를 정답으로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 방법도 사실은 너희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쪼갠 다음에 왜 이제 위에 있는 함수는 똑같은데 여기 위에 함수는 똑같은데 아래쪽에 있는 접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피접분 함수가 바뀐다고. 그래서 얘를 gx 이렇게 가는 이제 접선을 hx라고 두면 여기에서의 이제 피접분 함수는 fx에서 gx를 뺀 걸로 나오고 f 빼기 g고 2부터 3까지의 피접분 함수는 f 빼기 h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피접분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구간을 이렇게 쪼개줘야 됩니다. 됐죠? 설명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하시면 다시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능사는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지는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제가 1번, 2번으로 나눠진 이유는 1번에서 접선을 직접 구한 다음에 구간 나눠서 정적분으로 이 부분의 넓이를 3분의 2로 구해줘 라는 게 이 문제의 흐름이었다는 건데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안 풀죠, 그죠?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상황을 보니까 접선 날렸고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1대2라는 걸 알아. 그러면 원하는 게 이 부분의 넓이면 여기를 구해서 2분의 1배를 하는 게 더 빠르죠. 그죠?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정석적인 방법도 아시긴 아셔야 돼요. 어떻게 문제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정답은 3분의 2입니다. 넘어갈게요. 57번이죠. 야, 57번은 뭐야 갑자기? 자, fx와 다음 주어진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야? 지금 너네들이 보고 있는 이 식이 평행이동처럼 보이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제. 평행이동처럼 봤으면 좋겠다. fx가 x제곱 빼기 3x예요. 근데 이제 fx랑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두 번째 함수는 이 f를 가지고 만든 함수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섞인 것 같아요. 대칭이동 섞인 거 맞죠? 일단은 첫 번째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이 된 거라서 x축 대칭이 되고요. 자, 이놈을 x축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 식이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대입이 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대입된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 x축 대칭시킨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려볼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0부터 3까지인데 자, 여기 3, 여기 0 이놈을 처음에는 x축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x축 대칭시키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펄쩍 넘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위로 블록이 된 걸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준은 꼭지점 기준으로 옮긴다의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했을 때 어찌됐건 그 상황 자체가요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아래쪽으로 두 칸 내려 꽂는 거잖아. 그 꼭지점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 위로 블록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이 만나는 상황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는 도형의 넓이가 얼마야? 라는 거죠. 똑같이 풀게요. 맞죠? 자, 첫 번째, 교점 찾으면 끝이야. 자, 여기랑 여기 교점 찾겠습니다. 근데 여기 교점을 찾으려면 어쨌든 식을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식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예요. 근데 찾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어떻게 찾아보지? Y축 평행이동이 좀 귀찮네.
플러스 1 제곱 빼기 3에 x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유식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지? 자, 정리를 하시면, 자, 요거 정리할게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나와요.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랑 얘를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풀이야. x제곱 빼기 3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두시면 두고, 자, 넘겨요. 넘긴 다음에 2x제곱 빼기 4x 되는 말이죠. 2x로 묶인 다음에 x 빼기 2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따라서 정답을 이제 빨간색으로 씁니다.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 조심해 2야. 2 바로 열고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나갈 거고요. 3분의 8 나옵니다. 정답은 3분의 8입니다. 넘어갑시다. 뭐지? 저렇게 악을 지를 만한 어린애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지난번에 진짜 훔줄을 냈는데요. 진짜요? 예? 저 앞에서 막 웃고 떠들고 막 뛰어댕기다가 2명 목덜미 이렇게 잡았어. 잘 봐봐. 진짜요? 이게 너무 불쌍한데요? 불쌍하긴 뭘 불쌍해.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떠드는 상황 안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내가 더 불쌍하지 않아? 애기들이잖아요. 모르고 그랬겠죠? 모르고 그랬으니까 가르쳐 준 거야. 저기 이만큼은 진짜요? 어? 음악학원을 얘기했어요. 뭐 그랬겠지. 여기는 그거는 도매기들이 안 그지? 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역사 이렇게 딱 뒤에서 이렇게 목덜미 딱 잡으면서 다시 한번 떠들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봐. 그러니까 막 도망갔어. 개념 없는 거. 멋있지. 66번. 일이라네. 뭘?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근데 A 대 B의 넓이가 1대2라는 거는 축방을 그으면 축의 방정식을 그으면 이놈하고 이놈은 1대1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넓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넓이 같다를 어떻게 풀면 돼? 넓이 같다를 풀면 되죠. 그치? 근데 그 문제에서 이제 축의 방정식이 얼마냐면 4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주어진 함수를 정적분하면 0 된다를 풀면 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혼자 수업하는 것 같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고독사 할 것 같아. 고독사. 박승대만 계속 떠들고 있으니까 박승대랑 단둘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인터넷 강의 찍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인터넷 끊어버려. 0부터 4까지. 됐죠? 이제 0 된다를 풀면 되지. 3분의 64 빼기 64 플러스 4K가 0이고 4K는 64 빼기 3분의 64 K는 16 빼기 3분의 16 그래서 3분의 30이다. K값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자, 73번.
거의 끝나가면요. 13번에 두 곡선과 K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KX 세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K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그려져요. K가 양수니까. 반대편을 안 그리는 이유는 필요 없으니까. 알겠지? 필요 없으니까 안 그리는 거예요. 그거랑 X는 1. X는 1이면 1 걸어야지. 여기가 1이야. 1. 그러면 자 둘러싸인 부분이죠. 넓이의 최소값은 여기 넓이 최소값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k x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k분의 1 x 세제곱 이거를 적분하시면 돼요. 이런 뜻이죠. 계산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0부터 1까지 그 k 더하기 k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적분 변수가 어차피 x니까 k는 상수일 거 아니에요. 인테그랄 밖으로 빼버려요. 또 나가 0부터 1까지 x 세제곱 d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4분의 1일 거예요. 계산하시면. 따라서 4분의 1에 k 플러스 k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다 등호예요. 산술기압 평균이죠. 작거나 같다. 2루트 5이야. 여기가 2루트 5이에요. 그죠? 2분의 2번 참고 0부터 1까지 x n제곱 dx는 n 플러스 1분의 1 나옵니다. 지극히 당연. 이건데 이쪽 넓이가 반드시 이거는. 그러면 얘는 뭐야?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얘는 얘가 참고사항입니다. 요거는 n 플러스 1분의 n, 얘는 n 플러스 1분의 n 두 개 더하면 1.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계산이 좀 빨라지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얘를 보자마자 4분의 1이라고 했던 거야. 알겠지? 종종 나오는 거니까 두루두루 써 먹으시면 되겠죠. 끝! 자, 하나 더 남았죠. 74번 갈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뚫려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돼야 돼.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 이렇게 읽혀지죠? 맞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 라고 읽으시면 잘 읽으신 겁니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껴있어요.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최대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k라고 이제 놨을 때 여기 함수값이 6-k 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랬을 때 여기 k니까 이제 여기 가로 길이는 2k가 되시는 거고 여기는 그대로 6-k 제곱이 되는 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요거예요. 사각형 넓이 2k 곱하기 6-k 제곱 계산하면 12k 마이너스 2k 세제곱이 되고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2k 그냥 묻지 정리하지 말 걸 그랬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의 최대값입니다. 얘 최대값이니까 k가 얼마일 때 최대를 갖는지를 구하시면 되겠죠. 3차함수인데 그 보니까 이제 x축과 교점이 0하고 풀마 루트 6인 것 같아요.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루트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겠죠. 됐죠? 그리고 이제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k의 범위는 여기가 지금 루트 6인데 k 범위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0초가 루트 6입니다. 그럼 어디만 따져주면 되냐면 이 부분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치? 그럼 어디서 최대값을 갖느냐? 자, 몇 대 몇이죠? 가르쳤어? 3대 1대 루트 3이야.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모가 얼마일까요? 1. 루트 2.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좌표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즉, 이놈이 fk일 때 fk 값이 f 루트 2, f 루트 2 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자, 대입해서 구하면 12 루트 2 빼기 이걸 세제곱하면 2 루트 2잖아. 4 루트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8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이제 넓이 최대가 8 루트 2. 이걸 어디서 빼야 될까요? 요 둘러싸인 부분, 요 넓이 있죠? 요 넓이에서 빼시는 거예요. 근데 저쪽 넓이는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최종 정답 갈게요. 자, 2 곱하기 3분의 최고차 1이고 맞죠? 그 다음에 루트 6 빼기 루트 6 이게 세제곱. 이게 전체 넓이일 거고 계산하시면 자 6분의 1 곱하기 이거 안쪽이 2루트 6이거든요. 2루트 6을 세제곱해야 돼요. 이걸 세제곱하는 거니까 봐봐. 2의 세제곱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6이지. 일단 이 세제곱을 뿌리면 맞아요? 6 날리고 8루트 6 됐어요? 그래서 결론 넓이가 8루트 6이고 최대값이 8루트 2니까 색칠한 부분 최소값은 전체 8루트 6에서 직사각형의 넓이 최대값이 8루트 2를 뺀 게 최소값이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끝. 그 다음은 여기까지. 그래서 수업합시다. 오늘은 유형 9번, 야 이거 설명하지 않았냐? 유형 9번 지난번에? 네. 같이 10번까지 했지. 이거 풀어보시고요. 속도 가속도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뭐 다 이야기했던 거라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단 공식화는 시켜드리는데 이걸 공식으로 외워서 공식만 적용하면 뭐 머릿속에 남는 게 있겠어요? 그지? 이해를 조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각 t에서의 위치를 보면요, 이 위치를 이제 나타낼 때는 x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x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a부터 t까지, a부터 t까지 vt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 이런 얘기. 자, 위치 변화량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갈 때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돼 있어. 일단 다 써놓고 가자. DT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동거리인데 기준은 A부터 B까지 갈 때. 자, A부터 B까지 이동거리는 절대값을 적분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그냥.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x0는 어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초기 위치. 초기 위치라고 읽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거기서 조건이 TA에서의 자, 위치가 x0일 때 t초가 흐른 뒤에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 변화량이에요, 이동거리예요. 이거 위치 변화량이에요. 초기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가 현재 내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일단 이 개념부터 이해가 안 되면 출발을 못 한다. 알겠지? 아까 이미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 세 가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출발이 안 돼. 아, 동호가 수업하다가 정신 나간 거예요. 아, 못해먹겠다, 씨. 이러고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러 가요. 물론 나 혼자 먹으려고. 몰래. 나는 3의 위치에 있었어. 오케이? 초기 위치가 3인 거죠. 자,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여기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 가게야. 지붕 이렇게. 일로 갔는데 봐봐. 아이스크림 가게 위치는 16에 있어.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퇴근해요? 잘려요. 갔다가 이미 잘려요. 중간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이미 잘렸어요. 예, 가다가 보니까 아주 큰일 났어. 보니까 한 10일 정도에서 동료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계셨어. 저 선생님도 멘탈 터지셨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자, 질문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위치가 바뀐 거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서 있다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여기서 질문은 이거예요. 위치 변화량은 얼마예요? 11.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위치 변화. 플러스 8. 됐지? 그럼 봐봐.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야? 11이지. 왜 11이냐면 초기 위치가 3이고 위치 변화가 얼마니까? 8이니까 내 위치가 11인 거야. 이해했어?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실제 이동한 이동거리는 3에서 16까지 갔다가 16에서 11까지 간 거죠. 됐어요? 실제 내 이동거리는 스파리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부시부시 뭐야? 이 개념이 지금 이해가 돼? 두고 보자. 진짜 이해하고 있는지 알겠지? 이거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 단원이 끝이야. 이걸 온전하게 이해를 했냐? 예, 차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봅시다. 설명을 한 번에 딱 할게요. 다. 보통은 자 위치가 나오고 보통 위치는 xt라고 쓰죠. 그 다음에 속도 함수를 줘. 속도 함수는 보통 vt. 가속도는 여기서 이제 가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잘 안 나오거든. 자, 우리는 요 관계를 봐야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속도 함수를 줘요. 알겠죠? 보통 문제에서 속도 함수를 주기 때문에 f, f 프라임, f2 프라임. 보통 문제에서 누굴 준다고요? 도함수를 준다고. 이 도함수를 가지고 여기를 해석해야 돼. 알겠지? 근데 잘 봐봐. 가속도는 제외할게. 잘 안 나오거든. 위치 속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위치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한 번에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이렇게 가볼게요. 시간 t에 따른 x. 그러면 너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여기 서 있는 거야? 얘들아 봐봐. t축에 서 있는 거야? 너는 x축에 서 있는 거야? X축. x축에 서 있는 거지? 네가 여기 서 있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너는 지금 SF 영화를 찍고 있다는 거야. 시간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가 서 있는 위치는 x축인 거야. 여기 서 있는 거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위치를 찍은 게 이 위치 함수예요. 그죠? 그럼 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난 어디 있는 거야? 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이해되냐? 네. 일단 이것부터 이해돼야지 여기에 뭘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한 거야, 봐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어디까지 갔어? 여기까지 간 거야, 그지?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 밑으로 돌아왔지. 거꾸로 돌아온 거야.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온 거야. 어디가 뭐 물건 두고 왔나 봐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끝이에요. 일단 위치 함수에 대한 이해. 됐지? 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야. 아, 얘를 미분을 할 거예요. 자, y축은 그대로 살리고 얘를 미분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2차 함수가 나오죠. 이렇게. 이미 망한 것 같아. 이렇게 합시다. x축 먼저 걸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도함수야. 이게 도함수인데 이게 속도 함수인 거죠. 이건 위치 함수인 거고. 그럼 봐봐.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속도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일 때.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내가 어디로 가? 앞으로 가는 거지?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는 내가 어디로 가? 뒤로 가는 거지? 속도가 플러스일 때 다시 앞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지점. 아이고, 요 지점. 속도가 0일 때예요. 속도가 0일 때는 내가 잠깐 멈춘 거죠. 맞지? 앞으로 갔다가 잠깐 멈춰야 뒤로 갈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이거 물리 법칙을 거슬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뭐 어디 이거 멈춰야 되겠지. 뒤로 가려면, 그지? 네. 그러다가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려면 멈춰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속도가 0인 지점이고 방향을 바꾼 지점이야.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 여기 운동 방향을 바꾼 지점. 됐지? 이런 점. 됐어요? 네. 됐냐 안 됐냐? 됐지? 됐어요. 지금은 자 일단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미분 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걸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단원이야. 근데 이미 가르쳤거든? 봐봐. 봐봐. 이미 가르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t축이에요. t축 다. 이 시간 변화에 따른 이제 보통 이제 속도 함수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위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위치 변화에 대한 이해. 자, 이렇게 해보는 거야. 봐봐. 알파를 1로 줘. A라고 할게요. B를 여기다 줘.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잘 봐. 속도 함수는 VT야. 보통.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석할 거거든.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를 정적분을 하면 뭐가 나와? 이게 뭐가 나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나오죠.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이 면적의 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지?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럼 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계산은 A-B가 나오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미 설명했거든?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다. 맞지?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쭉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가지고 올라가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그냥 정적분을 해서 차이가 나온 거죠? 맞지? 얘는 차이가 나온 거잖아요. 얘는 보면은 얘는 음수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넓이가 여기가 좀 작고 얘가 더 넓이가 크거든요. 결과는 음수일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차이인데 시작이 여기였고 여기가 끝이죠? 이렇게 흐른 거니까요, 그죠? 그럼 위치 변화가 이렇게 간 게 위치 변화입니다. 이게 위치 변화입니다. 자, 이해해야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 위치 변화를 본 거야. 음수가 나올 거야. 왜? 내 위치는 반대로 간 거야. 알겠지? 앞으로 갔다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뒤로 갔잖아요. 뒤로 더 많이 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는데 뒤로 더 많이 가서 위치가 여기로 바뀐 거고. 이해했어 지금? 이게 위치 변화량의 개념입니다. 됐어요? 이게 왜 위치 변화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동거리로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각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될 때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거리는 뭔데? A 플러스 B.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간 걸 다 더한 게 내 이동 거리죠. 오케이? 그런데 올라간 게 얼마만큼 올라간 거냐면 이만큼. 올라간 게 A만큼 올라간 거고 내려간 게 B만큼 내려간 거. 알겠지? 이해했어요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동 거리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위치 변화는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너가 이해됐어? 근데 이제 저게 정적분으로 나타낼 때는 이 면적의 합이에요. 그거를 앞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노란색으로 갑시다. A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정적분한다. 이렇게 들어봐. 앞에서 배웠던 거. VT 이렇게 DT 됐죠? 이 면적을 더한다라는 의미는 절대값 적분이다. 됐지? 그래서 얘는 이동거리입니다. 얘는 이동거리다. 얘는 위치 변화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하시는 거예요. 얘랑 얘 차이 뭔지 아시죠? 방금 설명했어. 얘는 진짜 실제 이동거리.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간 거를 다 더한 거. 위치 변화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만 보고. 됐지? 그래서 왜 이 표현이 위치 변화인지, 왜 이 표현이 이동거리인지를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푼다는 거야. 어차피 외운 놈들은 활용도 못해. 알겠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왜 얘는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건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 설명 붙이. 그래서 결론, 나의 위치를 좀 보고 싶다. 위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위치 변화만 조사하시면 돼요. 알겠죠? 위치 변화만. 내 초기 위치에서 위치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얘를 더하면 된다. 그치? 근데 이제 이동거리를 알고 싶다. 그럼 정확하게 이제 절대값을 쳐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도함수의 정적분은 또 이제 다시 이제 개념이 나오는 거지. 도함수 정적분은 뭐랑 같은 거야? 원함수의 함수값 차다. 함수값의 차이가 된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속도가 속도의 개념입니다. 위치 속도가 속도. 자, 문제 볼게요. 문제. 주저리 설명만 하는 뭐하냐? 문제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는 다음과 같다. 너네가 보고 있는 건 위치 함수가 아니라 속도 함수야. 근데 속도 함수를 어떻게 준 거냐면 이렇게 준 거야. VT를 준 건데 3-2T를 준 거야. 그랬을 때 T는 2에서 P의 위치가 10이다 라고 돼 있어. T는 2에서 위치가 10일 때 T는 0에서의 점 P의 위치를 갖다가 표현해. T는 0, 원점일 때 위치. 자, T가 0일 때 내가 X0에 있었다라고 하자. 어딘지 모르니까요, 일단. 그랬을 때 T가 2일 때 위치가 10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겠지. 봐봐. X0 초기 위치에서 위치가 변화했을 때 더하기 인테그랄 T가 0부터 2까지인가요? 0에서 2까지 변화할 테니까 0부터 2까지 자, 속도함수 3-2t 이렇게 dt 이걸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나의 위치는 10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계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긴 정적분 계산인데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넓이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 y절편 잠깐 볼까요? x절편이 2분의 3이네. 아우 불편하다. 1.5네 하필이면. 그 0부터 2까지 정적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데 2까지. 그래서 여 면적하고 이 면적을 빼면 되는 건데 정적분이 낫겠어요. 괜찮죠? 3t-t제곱 상황 봐가면서 이제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0부터 2까지 x제곱 더
이렇게 한 게 10 나와야 돼 라는 뜻이야. 그럼 2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6-4 나오죠. 2 x0 더하기 2 값이 위치 변화가 플러스 2라는 뜻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위치가 10으로 바뀌었다. 그럼 초기 위치가 얼마였겠냐? 8. 8이었겠죠. 내가 8에 있었는데 이만큼 앞으로 간 거죠. 이렇게. 그렇다기보다는 8에 있었다가 시각이 2가 됐을 때 위치를 뿅 하고 봤더니 이렇게 변해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정답은 8이에요. 그래서 알겠죠? 이렇게. 자, 움직임 거리 활용 직선 궤도를 20m/s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지 제동 거리 문제인 것 같아요. 속도가 다음과 같다.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동 이 자동차는 폐차시켜야 돼요. 그래요? 정지할 때까지 몇 초가 걸려요? 10초가 걸리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10초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야. 여기 알지? 야, 10초면은 사람이 양치질도 할 수 있는 시간이 10초야. 알아봐! 양치질 10초밖에 안 하면 더럽죠. 그래서 어쨌든 제동을 거는 정지할 때 달린 거리를 구하자.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정지할 때 걸린 시간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니까 그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t일 때 일단 얘가 0 되는 t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가 0이 됐을 때가 정지입니다. 정지. 그죠? 정지. 그랬을 때 t 값이 10이 나오니까 얘는 10초 만에 정지한 거야. 폐차 수준이죠. 폐차. 브레이크를 밟고 10초 동안 밀리고 이게 10초야. 이게 자동차야? 지하철이 느리게 달리는 구간들도요. 근데 그냥 엄청 빠르게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냥 뭐 스포츠카 아무리 빨라. 달리겠다. 아무리 빨라도 제동거리가 10초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요. 거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동거리 좀 계산할게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동거리를 계산할게요. 0부터 10까지. 그냥 속도 함수를 적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동한 이동 거리를 하나하나를 다 구하겠다는 거니까 20-2t 요거를 적분을 해야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의미를 조금 이해해 보자면 이 함수는 여기 20인데 여기가 10이야. 속도 함수가 이렇게 되거든. 이 VT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속도 함수야. 일 1차잖아요. 1차. 그죠? 1차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 면적의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 이 면적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동거리가 된다. 이 마인드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VT. 오케이? 속도 함수를 딱 보실 때 저 면적 자체가 뜻하는 게 이동거리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동거리는 면적을 뜻한다. 그러면 위치 변화는 뭐라고 이해해야 돼? 정적분. 알겠지? 위치 변화는 정확하게 그냥 정적분의 결과. 오케이? 정적분이 면적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오케이? 면적의 합이 이동거리다. 그냥 정적분의 결과를 따지는 건 위치 변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찌됐건 정답 100이에요. 100 나오죠. 미친 거 아니야? 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100m 가서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 다녔는데요. 지하철이라고. 100m 가서 멈추는 거면 야, 이런 자동차를 타고 가야겠어? 결론입니다. 거의 살인기구를 파는 수준이에요. 살인기구. 앞에서 뭐가 생긴 것도 멈추려면 1m를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50m면 이해해.
제동거리가 50m는 흔하거든요. 고속에서.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밟아도 못 멈춰. 밟아도 밀려 이렇게. 사고 많이 나잖아요. 50m 정도의 제동거리면 이제 흔해. 못 멈춰요 50m. 너희들 좀 50m 되게 짧을 줄 알지. 고속도로에서 금방이야. 앞에 딱 멈추잖아. 거의 2초밖에 안 걸려. 50m 밀리는데 2초밖에 안 걸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는 느린데 100m가 밀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100m가 밀린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실제로 100m가 밀리려면 속도가 한 시속 400km는 돼야지 이게 그렇게 밀리는데 시속 80으로 가는데 시속 80으로 가고 있는데 밀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얘가 시작하는 게 지금 20이잖아. 여기 0일 때 속력이 20이라고 시속 20으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100m 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한 20m/s래요. 1초에 20m 간다는 소리였어? 시속이 아니라? 네. 힘들인데요? 야 그러면 1초에 20m를 가는 거면 엄청 빠른데? 시속 70이에요. 시속 70이야? 엄청 빠른 건 아니지. 70이면 그 국도 아니에요. 아니지. 야 시속 70이면 제 걸음걸이 속도보다 느린 거예요. 예? 한 72km. 별론데? 뭐야 이 쓰레기가. 저 시속 그 걸음걸이 속도 시속 80 정도 나오거든요. 진짜요? 대박이네요. 바로 가는 78km. 자 유경 13번입니다. 역시 VT를 주고 있어. 그지? 잘 읽으셔야 되는데 점점이 2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속도 함수. 찾아야 되는 건 자, t가 3일 때 p의 위치. 근데 원점 출발이라는 게 중요해요. 원점 출발이면 제로가 여기가 0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원점 출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 3에서의 위치를 찾아라. 위치를 물어봤거든요. 위치는 위치 변화량만 알면 돼요. 위치 변화량은 0부터 3까지 정적분이에요. 다시 위치 변화는 0부터 3까지 정적분이에요. 근데 얘는 면적이 얼마야? 2, 2, 4, 2로 나누면 2. 얘는 면적이 1, 2 맞지? 여기 1, 2. 얘는 면적이 1이야. 그치?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 내가 원점에 서 있었지. 내가 여기서 서 있었던 저기서 서 있던 거야. 물구나무 서서 있었던 거야. 됐어? 내가 원점에 물구나무 서서 서 있는데 잘 들어. 마이너스고 플러스야. 그지? 처음엔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 거라고 이렇게. 왼쪽으로 몇 만큼 간 거야? 이만큼 간 거야. 하나, 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처음에는 이렇게 간 거라고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간 거야? 1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야. 플러스. 이렇게 간 거야. 지금 이해됐냐? 네. 그럼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렇죠. 위치는 마이너스 1에 있는 거죠. 지금. 정답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2 더하기 1, 3. 그지? 왜 절대값 적분인지 알겠지? 그 차이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끝이에요. 여기는 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냥 정적분을 생각하는 건 위치 변화. 위치 변화를 보는 거고, 면적의 합을 보는 건 면적 자체는 이동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동거리. 됐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생각하면 위치 변화량이 바로 나오고, 이 면적 값들을 다 더하면 실제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미적 1입니다.